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이죠. 네, 2월 3일 목요일 저녁 방송이고요. 감사하자님, 고려장수님, 인내와 꿈님, 주은님, 골든타임님, 대목님, 찬누리님, 잡초 심는 농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반갑고요. 네, 명절에 복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돈도 많이 나갔고요. 복을 받고 돈이 나갔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유영일님, 화수분처럼님, 즐겨찾기님, 잠자는 냥냥이님, 박덕경님, 조미선님, 그리고 예래사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이나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날님, 써니쌤님, 오기스티느님, 한호아님, 1톤짜리 황금님 어서 오시고요. 꽃사슴님, 예쁜하늘님, 패밀리 피싱님, 부자스통님, 펭귄님, 대JBJ님, 캔사스 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MNS님 어서오시고요. 네, 글쎄요, 시청률 대박 안 났던데? 늘 고정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가치나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섬진강 기차님, 돈나무 오빠님, 봄봄봄님, 송혜님, 프로님, 찐빵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빨강망더님, 별콩님, 풍림부자님,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에스더 진주님, 프로님, 행복만땅님, 잠자는 마녀님, 행복한 공간님, 시베리안 허세님, 장선희님, 도네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조아맘님, 서이아님,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오키님, 청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별님, 반갑습니다. 에이, 명절 지났는데 뭔 한복이요. 나는 대박이다님, 담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김은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수지혜님, 네, 아무튼 반가워요. 네, 양보의 사탕님, 동네 아저씨님 어서 오세요. 위대한 성투사. 오늘 밥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최지연님, 홍이엄마님, 유동신님, 덩크쇼님, 난폭성님, 난폭성.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유동신님, 루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운님, 산골고개님, 행복을 위해님, 부자미선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주원님도 어서오세요. 네,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성공 투자도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뻥의 전설님, 어서오세요. 뻥의 전설은 난데? 네, 내가 원래 이렇게 뻥을 잘, 네, 아니지, 나는 진실만 얘기한 사람이지. 나는 진실된 사람이고요. 네, 뻥의 전설이요. 알았어요. 이제 말하면 내가 다 뻥이라고 생각해 줄 거야. 시장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늘 뭐 좋긴 좋았어요. 그죠? 네, 좋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그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아직 추세가 바뀐 것도 없고, 네, 추세가 바뀐 것도 없고, 뭐 수급이 그렇게 대단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뭐 신나가지고 자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님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명절 동안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매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보이시던데, 네, 오늘은 조금 참아야 되는 날이에요. 네, 여중성님 어서 오세요. 장이 올라갈 때 매수를 참는 거, 그것이 사실은 대바늘로 막 허벅지 찌르면서 매도 안 하고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오늘 여러분들이 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매수하신 분들 계시죠? 네, 나도 좀 샀어. 우리도 좀 샀는데, 네, 뭐, 근데 뭘 사도 되는지, 뭘 사면 안 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록별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도 내가 수습은 해야지. 윙크님, 네, 황금옥수수님 어서오세요. 너른바다님도 반갑습니다. 할매제자님, 레드센님 어서오세요. 부자미선님도 어서오시고요. 행복을 위해님도 반갑습니다. 김태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수습할 거야 내가 네, 88에서 유튜브를 다시 왔어요. 잘하셨어요. 백호님 반갑습니다. 또 잘생긴 얼굴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구정화라고 하잖아. 안구정화. 네, 요즘에 못 볼 것만 많이 봐가지고 네, 이런 거 딱 이런 마스크 한번 또 보시고 하셔야지 또. 골드방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김진우님 23일날 입대 화이팅 한번 해주시라고요. 23일날 입대하세요? 큰일 났다 이제. 네,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던데,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보항항. 그거 알아요?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나 군대 제대한 지 언제 했지? 아유 참. 근데 요즘에 군대 되게 좋대요. 네,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해져가지고 그러고 나오신대. 월급도 많이 준대.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고. 우리 때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뭐였지? 병장 월급이 8천 얼마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입대 갈 때, 군대 딱 들어갈 때 주식을 사놓고 들어가. 네, 주식 사놓고 들어가서 딱 나오면 이제 그 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네,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시면 되지. 네, 화이팅. 네, 군인 아저씨 대신에 잘 다녀오세요. 네. 최찐이님 어서오세요. 네, 까망이 내왕님 어서오세요. 네. 부자 미선님 아드님은 제대했어요. 좋으시겠다. 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엄마들은 솔직히, 아들이 군대 가면 너무너무 처음에는 울잖아요. 내 새끼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우는데, 가 있으면 또 그렇게 편하다네. 그래갖고, 막 이제 휴가 나오고 그러면, 휴가 나오면 절대 집에 가면 안 돼. 네? 아시겠죠? 우리 저기, 네? 이름 뭐였지? 군대 가시는 뭐, 김진우님. 휴가를 나왔다. 요즘에는 군대가 휴가를 많이 줘. 휴가를 많이 주는데 절대로 집에 가면 안 돼요. 엄마가 싫어해. 일단 부모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 첫 휴가 때는 괜찮아요. 첫 휴가 때는 뭔 모르고 그냥 부모님들이 좋아라 하는데 두 번째부터 가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월급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오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아들이 군대 가면 울고 아빠는 그러면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꿈뻑꿈뻑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네, 제대하고 나면 별로 안 좋아하던데. 네, 네가 없어도 편했는데. 맞아. 나중에 또 왔냐? 네. 넌 뭔 휴가가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모으고요. 네, 돈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 있을 때 자기 개발 열심히 해야 돼요. 책을 한 권 띄든가 아니면은 자격증 하나 따서 나오든가 그게 정말 좋아요. 아니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키워서 나오시든가. 군대가 그거 하기 딱 좋은데요. 지금 뭐 가서 나라 지키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나라 지킬 것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나의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네, 잘하실 거예요. 네. 강옥수님 어서 오시고요. 호두마을님도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계룡산 도사님도 반갑습니다. 만원님, JBS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염소장님도 반갑습니다. 특별 방송들을 많이 보셨구나. 특집 방송을. 그 성기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내가 인터뷰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TV도 안 나가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별로였는데. 성기자가 그냥 뭐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찍어준 거예요. 네, 그 같은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성기자는 성기자고, 네, 저는 저예요. 네, 솔개님 어서 오세요. 네, 아시죠? 한복 입은 게 저예요. 혹시 뭐 그 양복 입은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걔는 좀 건방져 애가. 걔가 이제 20살인데 나이가 좀 건늙어져가지고 나하고 동갑으로 보이잖아요. 걔는 좀 건방지네요. 그래서 다시는 안 찍으려고요. 알죠? 네, 알아요. 네, 쌍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걔가 어디 그런 네, 허접한 애가 저하고 닮으려고. 네.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오늘 방송 제목은요. 반등은 그래서 시작이 되느냐. 또 이게 도발하시는데 돈남 오빠님이 아니라니까. 네, 성기자는 멋진 애가 아니에요. 네. 자, 반등은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를 때 체크해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골드방님이 잘 아시네요. 네, 제가 훨씬 낫죠. 네, 어디 그런 핏땡이가 네. 자, 반등은 시작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반등이 시작된 겁니까? 네, 미루나무님 어서 오세요. 반등이 시작된 거예요? 되었는가? 그랬는가? 반등이 시작되었는가? 누구인가? 다 보여?
반등은 시작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네. 이거 아직 모릅니다. 네,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손해본 게 있어요. 손해본 게 뭐냐면 명절을 손해봤어요. 명절. 나는 행복합니다님, 지우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명절을 손해봤어요. 우리가 해외 증시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부자 금손님도 어서 오세요. 나스닥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날이 3% 올랐거든요. 첫 번째 날이 3%, 두 번째 날이 3%, 그 다음에 요 날이 0.75, 거의 한 1%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제 0.5%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짠짠짠짠, 다우는 사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날 1.6%대, 그 다음에 1.17%대, 그 다음에 0.78, 그 다음에 0.63. 생각한 거는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포인트로 본다면 더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승률은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이게 한꺼번에 막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막 터져버렸죠.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들이 났잖아요. 실적이 다 터져 나갔어요. 물론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뭐야, 메타? 네, 페이스북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장이 어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 실적이 더럽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네. 아침에는 18%였는데 22%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오늘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단기에 우라라라라락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나면 얘가 그냥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몸땡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몸통이 크잖아.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슉슉슉 숨어가지고 움직이면은 그런가 저런가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큰 놈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애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는 데다가 맞아, 연준 총재들이 또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들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갖다 다 붙이는 거야. 올라갈 만한 사항들을.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네. 기술적 반등이고 추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뭐 밑으로 폭락해가지고 작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어느 정도 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지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연영가는 아니고요. 경제 경영이죠. 네. 가장 최종 학력이 경제 경영인데, 네. 좀 잘 까불었어요. 네. 그거 편집하느라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게 찍은 분량은 작은데 그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영상 이쪽 거 띄고 막 서로 붙이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던. 다시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는 어떤 부분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락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이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명절이 없었으면 주가가 아마 지금 한 2,800 이상은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월요일 날도 올라갔을 거고 화요일도 올라갔을 거고 수요일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올라갔겠죠? 네. 뭐 오늘은 상승폭이 더 좁았겠지만 그게 올라갔을 거라면 2,800은 그냥 갔을 거란 말이야. 한 2, 3일 정도는 쫙 치고 올라갔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손해본 거죠. 아까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미국이 조정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조정을 아주 뭐 크게 하락시켜가지고 갑자기 뭐 3%대 4%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내일도 아마 뭐 그다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걸 바닥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연속적인 상승, 어제, 그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연속 상승 나오지 않았느냐,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았느냐, 조건은 부합됐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주가가 아주 바닥을 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곡소리가 나오고 있죠. 막 열받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민심을 좀 저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내님 어서 오세요. 민심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민심을 좀 이렇게 달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연기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밤토리님, 중전사님 어서 오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그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잖아. 이 대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 지금 대선 토론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국민들이 조금 더 부자로, 조금 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옛날에 그 누구였지? 그때도 그 TV 토론에 나왔는데 권영길, 옛날에 권영길 맞나요? 네, 그 후보가 와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긍정부장님, 원태원님 어서 오세요. 그거야. 그냥 희망으로님도 반갑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호전, 이것을 일단 공약으로 먼저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소매 업종이 잘 되게 할게요, 뭐 물가를 조정시킬게요, 아니면 뭘 할게요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뭘 할까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당장 피부에 와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지. 네, 지금 뭐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장사가 조금씩 잘 되고 있어. 그거 나하고 관련이 없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냐면 당장 내 눈앞에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장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월급이 오르지 않고 월급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막 그냥 주식 통장에 넣어서 그냥 아이고 그냥 뭐 북쪽에다가 절 3번씩 하면서 그냥 성투사님, 아니지, 성투사 말고 이거 천지신명님, 작두도령님 막 그러면서 막 빌면서 그냥 비나이다 내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주가가 폭락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뭔가 내가 피해를 봤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내가 길을 걸어다 다쳤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가 실직을 했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뭐래요? 가장 먼저 하는 거. 별빛님 어서 오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물렸어. 네. 주식을 사서 물렸어. 손해를 많이 봤어.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제일 먼저 합니다. 네, 내 탓이 아니야. 네, 내가 손가락 끌고 가가지고 주식을 사라고 마우스 클릭하고 막 목에다 칼 들이대면서 안 사면 죽인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희망으로 내 의지로 자율의지로 주식을 사가지고 물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어. 에이씨 누가 여기다 돌멩이를 놔둔 거야, 이런 젠장할. 내 회사에서 쫓겨났어. 이 회사가 이런 아주 그냥 악덕 기업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내 탓이 아니야.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내 탓도 있어. 그래, 내 탓이야. 내 큰 탓이로서이다. 그래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방송을 맨날 하잖아요. 네, 그래, 다 나한테 해. 잘 돼도 그 대신에 이건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 내 탓하는 건 좋아. 근데 올라갈 때도 내 탓을 해야 돼. 성투사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럼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올라가면 또 자기가 잘한 줄 안다고. 야, 성투사 그거 별거 아니더만. 내가 하니까 잘 되더라고. 막 큰일 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다 제 탓이에요. 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해되세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를 욕하냐면, 네, 정부를 욕합니다. 정부가 무능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드네.
공매도 탓하잖아요. 솔직히 공매도 탓하죠. 정부가 뭘 했는데 공매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느니 등등등, 뭐 법이 이렇다느니 등등등, 뭐 개인들 다 죽인다느니 등등등.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탓도 있긴 있겠죠. 네, 정부의 탓도 있긴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도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연기금들이 저렇게 막 계속 남몰라라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도 그렇죠. 뭐 그 책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 쓰고 고점을 사고 테마주 따라가고 욕심내고 조급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신용 썼잖아. 내가 가서 은행에서 인감도장 갖다 찍고서 돈 빌려가다가 몰빵 쳤지. 몰빵을 친데 어디다 했어. 그냥 높이 올라간 주식에 테마 보면서 가서 사가지고 거기다 덜컥 물렸지. 물려가지고 와장창 떨어지니까 쫄아가지고 손절했지. 손절했는데 올라가니까 또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또 샀지. 또 떨어지니까 또 손절했지.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누라한테 확 긁혀가지고 옆에 얼굴에 오선지가 생겼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민심이에요. 민심. 네. 성철 수혜자님 어서오세요. 헤일러님도 반갑습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네 탓이야. 그게 나의 어떤 잘못이고 나의 어떤 그 부조리가 커. 하지만 민심이에요. 민심. 그냥 이것은 일단 내 거고 정부 탓을 하고 싶은 거지. 네.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주식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거 그냥 내 탓이구나. 에휴 뭐 어떻게 좋아지겠지.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뭐라겠어요. 민심을 달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뭘 투입해요?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투입한다 안 한다의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닥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가까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정부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금을 투입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대선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거.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여 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더 빠지지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더 빠지면 뭐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죠?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난이 일어나는 거지 뭐. 네. 난이 일어나는 거요. 동학운동도 난 아니었어요? 네. 우리도 난이 일어나는 거지 뭐. 밀란이 일어나는 거야, 밀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가는 일단 여기 저점권인 것 같아요. 바닥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죠? 바닥을 일단 잡았으면, 네. 바닥이 좀 잡았으면, 뭐만 좀 나오면 될까요? 반등만 나오면 될 것 같아. 반등만. 그죠? 네.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으면 반등만 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워낙 단기간에 우르르 빠졌으니까 반등을 좀 세게 쳐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죠? 워낙에 많이 그것도 맞는 얘기야. 이 계기금이 견기금이 네, 주식을 그동안 계속 위에서 팔았던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연기금을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지들도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먹은 거고요. 밑에 왔으니까 다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위에서 수익 실현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얘네들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팔아요. 팔아서 공매도라든지 나머지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밑에 다시 산다는 얘기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개인들만 완전히 찌부돼가지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들은 다 그렇게 나가요. 외국 놈들이든 연기금 놈들이든 뭐 아니면 저기 뭐 그 사우디에 있는 뭐 누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100조쯤 움직이는 사람이야.
100조쯤 움직여. 100조쯤 움직여가지고 작년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챙기고 싶겠지. 챙긴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밑에서 다시 사고 싶겠죠. 딱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괜찮긴 한데 문제는 연기금은 욕을 먹는, 외국인은 그래도 욕을 좀 덜 먹잖아요. 연기금은 욕을 좀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돈으로, 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 내 돈, 내 돈. 내 돈도 거기 지분이 있어요. 나도. 네, 내 돈을 가지고서 누굴 엿먹었어? 나를 엿먹었다는 얘기지. 네. 내 돈을 가지고 나를 엿먹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가 되고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연기금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좀 뭔가 좀 해준다거나 뭔가 좀 뭐 이게 좀 우리 편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한수정님 어서 오세요. 네.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까지 밝혔다라면 바닥은 일단 잡혔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600 또는 뭐 좀 더 빠져서 25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받아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도 연기금 지금 13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던데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있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밑에서부터 이제 받아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연기금의 물량은 전부 다 뭐예요? 연기금의 물량은 대형주예요. 거의 대부분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요. 대형주를 매수하기 시작하면 같이 따라붙는 애들이 외국인들 따라붙어요. 네. 외국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주식을 밑에서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걔네들이 뭐냐? 바로 네 광고 한번 보고 올까? 네, 바로 뭐예요? 바로 대형주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리카리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저 위에다가 우리 김태수님이 질문하신 게 있죠. 가치주가 간다는데 중소형 저포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주도주는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현대, 뭐 모비스, 뭐 이렇게 전차 군단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왜 나오느냐? 시장을 올려줘야 되니까요. 시장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주도주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있었던 거, 뭐 LG에너지 솔루션 내려올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애들,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해가지고 코스닥 쪽에 있는 거,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오늘 좀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거고요. 게임도 다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다 내려올 거랍니다. 내려올 건데 얘네들의 빈자리를 채우러 가는 애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빌빌대고 있었던 애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얘네들 사시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맞는데 이 주도주의 역할은 무엇이냐?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중소형주가 암만 가가지고 비벼봤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빵하고 올라가요. 오늘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6, 7% 올라갔죠. 그거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금 버팀이 더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거 없었으면 더 밀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던 배경은 거기에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팔기는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팔기는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받쳐주면서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나니까 주가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거죠. 만약에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다면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버렸다. 오늘 팔지 않고 사버렸다. 그러면 오늘은 지수가 2750 이상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장미사랑님, 삼형제맘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네, 이번 달도 월급 종목은 당연히 나오죠. 월급 종목은 뭐 아주 개판을 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사야지 주식은. 네, 계속 사야죠. 자, 그래서 그 종목군들은 사실 뭐 아무 때나 사줘도 괜찮아요.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팔아야지. 아니면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되겠죠. 근데 밑에서 있는 애들은 뭐 지금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에 와 있어. 그것도 저점인 거죠. 왜냐면 시장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장을 이만큼 올려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걔네가 필요해요. 걔네가 올라가 줘야지 돼요. 걔네가 올라가 줘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은 바닥이에요. 바닥이면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닥에 내려갈 데가 없다라면 걔네들이 일단 올라가 주기만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시장이 바닥은 잡았어. 바닥은 잡았어. 그럼 여기서 반등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주를 계속 사야 합니까? 이 종목들을 사야 합니까? 왜 얘는 사야 돼요. 얘는 사야 되는데, 그럼 중소형주에 있는 저퍼주, 저평가 종목들은 사면 안 됩니까? 이것도 사도 되지. 왜요? 걔네들만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심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대형주가 말이에요.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시장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오늘 시장 올라오니까 어떤 생각했어요? 와우! 해피! 해피, 해피, 헤이! 뭐 그런 노래 있잖아. 해피! 즐겁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와! 찍이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사버리는 거지. 막 그냥 막, 네, 막 이렇게. 네, 오늘 장 올라가니까 막 매수 막 질렀을 거 아니에요. 야! 지금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어. 이것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연속 상승이로구나! 그러면서 막, 네, 매수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뭐 즐거운 마음에 매수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장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여유로워집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괜찮아. 먹어. 아니, 뭐, 어때? 괜찮아. 여유 있어요. 내가 주머니에 뭐 여유가 많으면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근데, 야, 내가 그거 사정상 이번 달에 못 갚을 것 같아. 괜찮아. 필요할 때 줘. 돈 생기면 줘. 여유 있지?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뭐 고기 1인분 더 시킬까? 뭐, 안 돼! 밥 먹어! 그렇게 되지. 네. 저는 진짜 밥을 잘 먹긴 하는데, 저는 고기 먹으러 꼭 밥을 먹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서, 근데 막 고기로 배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 1인분에 밥 2공기, 막 3공기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이 없어. 나 이번에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지금 급하단 말이야. 돈 갚아줘. 돈씩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이 올라가니까 일단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매수를 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매수를 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접근 잘 안 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대형주 접근을 초기에 했었죠. 1년 전에. 네, 대형주에 접근했을 거 아니야. 1년 전에. 아싸, 나 주식 처음이야. 그러면서 나도 오늘부터는 주식 1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삼성전자 너만을 사랑해. 그러면서 자식에게 물려줄게. 그리고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계피를 받죠. 삼성전자만 계피 본 게 아니지.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내 대형주라고 하는 거 사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를 봐가지고 밑에서 다 손절하고 막 힘든 상황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주식을 다시 사려면 대형주는 사지 않겠다. 왜? 대형주를 사야 된다. 이 주식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뭘 먼저 보냐면 장기 투자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우량주를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오랫동안 가져가면 수익이 난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라이엄이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이걸 공부한단 말이야. 이걸 공부해가지고 온다고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그러면 야 지금 말이야 이 정말 맞는 걸로 무장을 해요. 딱 정석으로다가 교과서야 딱 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한다고요.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아? 성투사가 그랬단 말이야. 자 10년 후를 생각해봐. 20년 을 생각해봐. 시장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러면 지금 뭘 사야 되겠어? 삼성전자 사야지. 삼성전자 딱 산다고요. 자 그리고 주식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어? 우량주를 사는 거야. 우량주. 배당도 준대. 얼마나 좋아. 이 실적 계속 좋아진대. 얼마나 좋아. 생각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뭘 한다? 네,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주식이 그렇게 쉬웠으면 다 부자가 됐지. 그렇잖아요. 주식이 그렇게 쉬웠으면 다 부자가 됐지. 정말 그 말한 대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0년, 20년 내다보고도 탁,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삼성전자 사가지고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매달 조금씩 사고 막 그냥 기회 있을 때 또 사고 뭐 계속 그렇게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야 삼성전자 바라보고 갔으면 10년 후쯤 되면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0년 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어.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냥 주식을 공부를 막 하긴 했는데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데? 나는 주식을 사면 수익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줄 안다, 이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계속 쌓이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는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냥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주식은 그러지 않죠. 사놓고 나면 일단은 물리고 시작해. 아따 왔는가? 그러면서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한 다음에 아주 그냥 뒤지게 만든대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으면 집에 가라이. 그래갖고 집에 보내.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 갑자기 올라가죠.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확 뛰었다가 또 한참 동안 안 가고 기어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확 뛰었다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천히 계속 요렇게 올라갈 줄 알고 있지요. 천국의 계단이냐?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없어.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올라가면 팔아먹고 내려가면 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등락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서 뭘로 넘어가요? 중소형주에 지금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에 물려서 또는 이 대형주에 우량주에 물려가지고 아주 작살이 난 상태라서 지금은 대형주만 보면 어떻게 해요? 대형주만 보면 이가 막 갈릴 거 아니야. 카카오 보면 막 이빨 다 뽑아버리고 싶지. 막 그냥 막 카카오 네. 카카오뱅크 네. 명존세 한번 치고 싶지 뭐. 삼성전자 내 앞에서 삼성전자 꺼내지도 뭐 그런 거 하지. 네. 삼성전자 손절했어 뭐 그런 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야. 뭐 별의별 기업들이 지금 고점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량주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지금 주식 사려고 하려면 뭐 사실 거예요, 여러분? 주린이 분들은 다 붙잡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겁니까? 삼성전자 다시 사야죠?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거지? 그죠? 아직 뭔가 잘 모르거나, 네. 아니면 정말로 천재거나, 네.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면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내가 물린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다. 성현님 어서오세요. 10명 중에 9명은 내가 물린 종목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주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주식을 다시 사냐, 이씨. 네.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헤어졌어? 이씨! 막 그러면서. 네. 추억으로 남기는 거야! 막 그런. 성투치킨은, 네, 망할 일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지금. 손절한 주식은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고통받았던 주식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은 주식도 빨리 팔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일까? 중소형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운 게 있잖아. 뭘 배웠어요? 우리는 뭘 배웠지? 가치 투자와 우량주, 그 다음에 기업이 오랫동안 상승한다. 이 배운 건 또 어디 가지 않아. 그래서 배운 걸 남주지 않는 거예요. 네? 라라님 어서오세요. 네.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거지. 아니야.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야. 사준다고 해서.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뭐. 네. 꽃님님 어서오세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주식 사줄게 그러면은 뭐든 상관없어. 그냥 뭐 그게 고점이든 저점이든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손해보든가 말든가 어차피 지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나는 뭐 공짜인데 뭐 어때. 나도 뭐 꼭대기에는 지금 위메이즈 사주면 어때? 그냥 고맙습니다지. 네, 일단 공짜잖아요. 그 어떤 걸 사줘도 나는 땡큐일 것 같은데 공짜면. 아, 지 돈으로? 그러면은 뭔가 뜨거운 맛을 안 봤는데. 아니면 주식을 아예 맡겼던가요? 네. 아니면 엄청난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량주를 가치를 공부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몰릴까요? 중소형 가치주로도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촌 아줌통형님 어서오세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봐봐요.
삼성전자 확 물려, 내가 1억 투자했는데, 한 3천만 원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7천만 갖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삼성전자 사려봐요. 어우! 노노노노노. 삼성전자 절대 안 해. 근데 또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와요. 여보, 뭐 살라고? 삼성전자 살려고. 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잖아. 네. 너는 나의 거님 어서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옆에서도 말린단 말이야. 너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걸 들어가겠다고? 네. 우리는 사야 돼요. 우리는 사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중소형주 몰려가게 되면, 이 대형주, 이런 가치주, 이런 쪽에서 당연하게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면 얘네들을 받쳐준 애들 누구야? 연기금 외국이냐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중소형 이 저평가 종목들은 왜 사야 되느냐? 트렌드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 대형주를 안 사고 어디로 가요? 중소형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라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지금 내가 대형주 가치주가 이제 향후 주도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사지 말고 중소형 저평가주를 사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 거예요. 네. 대신에 시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다를 거고요. 상황적인 부분이 다르겠죠.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다를 거고요. 전략도 조금 다르게 들어야 되겠죠. 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높이 있는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그게 뭐 저평가 종목이든 저가주든 아니면 대형주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 방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질문을 또 이렇게 그냥 주제로 끌고 들어오는 거 봐. 야, 이런 솜씨는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거지? 타고난 건가? 영님 어서 오세요. 또 잘난 척 한번 했고요. 네. 그래서 상승할 때, 네, 상승할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뭘까? 시장이 상승한다.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뭐가 올라갈지 알아야 될까? 뭐가 올라갈까? 뭐가 올라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올라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다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잘 몰라. 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잘 모른다고. 다 내려갔잖아요. 뭐 얘도 내리고 쟤도 내리고 걔도 내리고 그놈도 내리고 저놈도 내리고 막 네, 저쪽 뒷집에 있는 거 건넌 마을 뭐 돌쇠 주식도 내리고 다 내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쁜 놈인지 몰라. 근데 이 뭐가 나쁜 놈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뭐가 나쁜 놈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산장의 여인이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가요.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알 수 있지. 조금 덜 내린 애들, 많이 내린 애들, 주인공을 피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요, 덜 내린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린 애들이 조금 덜 올라갑니다. 조금 덜 올라가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아, 못 가도 상관없는 것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밑에서 바닥에 있는데 다 올라가는데 얘 못 가. 근데 얘는 아직 안 내려온 애들. 내려갈 때도 안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안 내려가는데 이런 애들은 뭐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네. 외로운 이 산장에 그거 가야 되는 건가? 노래? 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자, 하이닉스하고요. 카카오를 한번 LG화학을 볼까? 카카오를 볼까? 네. 카카오는 안 올랐는데. 네이버. 아, 저거 보면 되겠다.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네. 산장의 여인. 뭘 처음 보는 노래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3% 상승. 오늘 장중에는 한 7%좀 올랐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와 하이닉스와 요거를 비교하게 되면 하이닉스 2%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가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 올라간 거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하이닉스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많이 내려갔을 때 반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올라가긴 다 올라가요. 그런데 그동안 떨어진 폭에 비해서 반등이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뭐 7%가 올라갔다, 10%가 올라갔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10%가 올라갔는데 그 전에 막 20% 내렸어. 이러면 이건 마탱이 가는 주식이고요. 어제 5% 내렸는데 오늘 3% 올라갔어. 이러면 좋은 주식인 거예요. 10% 올라간 게 아니라 3% 올라간 게 좋은 주식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장이 올라갈 때 자, 어떤 놈이 힘이 세게 올라가는가, 어떤 놈이 또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가, 어떤 놈들이 더 상승을 잘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아직 반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반등이라 부를 수 없지요. 네, 반등이라 부를 수 없어요. 왜? 왜 반등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연속 상승도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추세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거.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오늘 안철수 TV 토론 나갔다니까 내가 한번 보여준다. 써니전자 여기 요럴 때. 여기 요때 그때 뭐 때문에 급락했지? 서울시장 저거 해갖고 급락했나? 하여튼 간에 네,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갔잖아요. 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즉 위쪽 라인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나가는 이 반등은요 여기까지의 상승을 노리는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다 마탱이 간 것처럼 보여요. 네, 마탱이 간 것은 네, 지금은 다 마탱이 갔어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위쪽에서 떨어진 애들하고요 밑에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하고 보면은 얘네들이 더 마탱이 가서 보이지만 실제 얘네들은 마탱이 간 게 아니고요 얘네가 마탱이 간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얘네들은 마탱이 간 게 아니에요. 밑에서 떨어진 게 진짜 얘네들은 마탱이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아니요. 근데 이놈이 중요한 게 이놈이 마탱이 간 거예요. 이놈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탱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조금 이따 봐야 돼요. 근데 마탱이는 뭐야? 탱탱. 네. 요거요. 이 뭐라고요? 기술적 반등에서의 반등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반등이라고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 이게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올라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격이 지금 벌어진 상태에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필연적 반등이죠. 필연적 반등이에요. 즉 우리는 뭘 원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내일 살고 죽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황제처럼 살고 내일 뒤져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냥 가늘고 길게 굵고 길게인가요? 네, 가늘고 길게. 이게 저의 생활 모토거든요. 네,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야. 그래서 가늘고 길게요. 장대 양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가늘고 길게.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가? 계속 이 흐름을 탈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바닥은 잡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정부에서 밑바닥을 보장해 주겠다잖아요. 더 내려가면 연기금 투입시키겠다잖아. 그러면 오케이, 바닥은 잡았어. 그럼 사실 뭐 걱정될 건 별로 없긴 없어요. 그죠? 사실은 걱정될 건 별로 없을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1차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을 딱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조정이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딱 보게 되시면 뭐 주춤거린다거나 또 다시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좀 어려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죠? 네. 그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동안 올라와 줬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처음에 강하게 뿜게 되면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번 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반등은요 오늘 같은 날은 갭 상승이었어요.
빵 치고 나갔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빵 치고 나가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고점이었어요. 그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였지만 거기가 고점. 거기가 고점이요. 오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전부 다 윗꼬리를 달고 있거나 아침 시가보다 조금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하이닉스도 오늘 음봉인가요? 음봉이죠. 그 다음에 뭐 저거 누구요? 아까 전에 봤던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아침에 흥분해서 뛰어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반등이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 팔았죠.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미워서가 아닐 거예요. 왜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이유는 뭘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그냥 오늘 지 멋대로 해가지고 그냥 오늘 한 2%대 상승해버렸어. 그러면 지수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쭉 멀리 갔겠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살려고는 아니고요. 그거 살려고 설마 그랬겠어요? 네. 쭉 가지고, 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기들이 사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저점에 있는 공간에서 지들이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들 충분히 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명절이었는데 매수했겠어요? 못했겠지. 근데 지수가 뛰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버리겠죠. 지금 이만큼 뛰어도 미쳤는데 그럼 자기들이 살 기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시장 야 진정 좀 시켜. 야 이거 아니야 너무 흥분했어 너무 흥분하면 빨리 끝나. 흥분하면 빨리 끝나.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죽일 필요가 있는 거지. 조금 이렇게 죽여. 이거 뭐라 그래? 그 테이크 이지? 네. 뭐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 테이크 이지 맞아요? 하여튼 좀 죽여. 야 진정해. 이거요. 애국가 불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탁 두들기고 동해물 애구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라.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릴렉스 같은 거. 네.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맹점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삼성전자를 팔았어. 그럼 주가 떨어져요. 삼성전자를 샀어.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골 때리는 거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짓거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다운. 네,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거요. 진정해. 네. 오. 그거. 워. 놀림, 어서오세요. 워, 이거. 그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약간 조절하면서 가는 것도 있다. 또 2월달, 지금 2월은 만기가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면 그 부분에서 뭐가 또 생길까요? 지들이 또 헤쳐먹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가둬놓고 하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엔 되게 사고 싶었어요. 매수 문자를 날려 말아 막. 네. 근데 아침에 봤었던 가격대가 대부분 다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내려왔어. 아침에 사면 다 물렸다는 이야기죠. 물론 물리면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항상 물려. 네, 사면. 그 성기자님도 칵 물렸더라고.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던데. 네, 네가 샀다고. 네, 아시겠죠? 아침에는 떴을 때 사면은 무조건 후회를 본단 말이에요. 아침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급할 게 있느냐? 네. 급할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년까지 대세 상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입니다. 캔사스 시리님, 제가 조금 이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급할 게 있느냐? 아니죠. 저점에서 일단 반등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일단 해줬어요. 그 다음에 기대치는 일단 가지고 있어. 충분히 우리는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어 이제. 그러면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2900포인트까지는 가줘야 돼.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계좌가 뭐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6, 7%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이 한 15%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말했던 3100포인트 정도까지만 가서 추세를 바꾼다 이렇게 된다면 계좌가 플러스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계좌 상황이 3.5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그저께도 3.5 올라갔거든요. 여기 어저께. 근데 오늘도 3.5 정도 올라갔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한 7%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1.87%, 오늘 1.67%, 그러면 3. 한 5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시장은요. 근데 계좌는 한 7% 올라간 거예요. 이틀 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부분 3% 넘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딱 보면 알아요. 네. 까진 게 지금 얼만데, 지금 올라간 걸 지금 7%. 네? 왜? 네. 70억쯤 올라가야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7%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계좌를 더 빨리 끌어올리거든요. 시장이 올라간 것보다 계좌는 더 빨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즉 떨어질 때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또 잘만 버티면, 시장보다 조금만 덜 까지면 올라갈 때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질 때 깨지더라도 조금 덜 깨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우리가 급한 거 없잖아요 지금.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는 그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장보다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유영일님이 2.4% 올랐어. 오케이, 좋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1.6% 올랐는데 2.4% 올랐으면 시장보다 잘 올라간 거네. 오케이, 잘하셨네요. 그죠? 잘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장이 원상복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장은 어쨌든 원상복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타게 됐을 때 상승을 얼마만큼 하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죠. 지금은 2900에서 2950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계좌가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가면은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2950, 3000까지 가면은 10% 넘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종목은 얼마큼 올라갈까? 계좌는 얼마큼 올라갈까? 적어도 15%에서 20% 사이에 올라가겠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마이너스 30%짜리들이 회복이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괜찮아요. 금방이야. 금방이에요.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더 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2953점까지만 다시 원상 복귀해주면은 계좌가 지금 현재 시점보다 15에서 20%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급할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시장이 저까지만 올라가면 돼. 시장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 15에서 20%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보다요. 멋지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3100에서 3150. 제가 확실한 액션은 언제 취하자고 그랬죠? 여기서 취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 또는 조치의 시점이 좀 빨라질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바뀌는 위치는 저기 3100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3300까지 넘어가야지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이제 뭐 엄청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무슨 구간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살 게 있으면 사셔도 돼요.
어차피 바닥인데 뭐. 위에서 물리나? 여기서 물리는 것보다, 또는 여기서 물리는 것보다 지금 물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뭐 사셔도 되겠지.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물타기에 들어가시면 괜찮겠죠. 다만 뭘 피하면 돼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애들을 피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여기서 바닥이란 걸 잡으려고 지랄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여기서도 바닥이었는데 여기서는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공매도가 일단은 끝장이 난 상태였고요. 여기는 지금 공매도고 나발이고 다 끝났고 연기금이 투입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바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시점에서 우리 생각할 거 급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시면 되죠.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시면 이게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 비슷한 모양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찔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올라가서 매수를 들어갈 때는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매수해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데 여기서 물타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30% 40%짜리 물타기 가지고 내가 빠져나오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100만 넣었으면 한 300, 400 정도는 갖다 집어넣어야 될걸? 그죠? 그래야지만 평단가가 요 정도 맞춰주고, 또 그래도 마이너스가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반등해서 어느 정도는 반들어줘야지만이 거기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리스크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 기다리세요.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반등이 시작됐느냐, 바닥을 잡았느냐는 뭐 바닥을 잡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반등이 시작됐느냐에 대해서는 글쎄 오시다야.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지. 조금 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뜰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기 3,100이나 저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미 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계좌를 바쁘게 바꿔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급할 게 없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빨리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냥 뭔가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건 다 조급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급해서 좋을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야 될 때는 언제야? 똥 마를 때밖에 없어. 똥 마를 때는 조급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서 이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1시간 반짜리인데 내려올 때 30분 만에 내려왔나? 막 산을 왁 뛰어내려가지고, 네. 그날은 왜 그렇게 등산객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디 산속에서 해결도 못하게 그냥 막 계속 올라와. 그냥 다 여자들이야. 그래갖고 막 왁 내려가가지고 그냥 30분 만에 우다다닥 뛰어내.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등산 코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저는 여기가 이제 원점이었거든요. 그냥 길이 없었어. 길이 없는데 그냥 막 이대로 뚫고 내려가. 직진 코스로다가 빡 해가지고 25분 걸렸나? 네. 1시간 반짜리였는데 25분 걸렸나? 그냥 막 비탈기 막 길이 없으면 막 해치고 그냥 풀숲 지나가서 막 해치고 지나가고 막. 네. 야, 사람이 급하면 그렇더라고요. 조급하면 그래. 그러다가 이게 잘 풀었을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막 가다가 뭐 절벽 만나거나 진짜 길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네. 또 여자들 앞에서 복숭아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 네. 하여튼 그때 고생도 많이 했죠. 네.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 얼굴이 노래져요. 네.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아무튼 그런 조급함. 그게 조급함은 그렇게 급할 때만 하시면 돼요. 급할 때만. 네. 그게 뭐 똥 마를 때나 그렇게 조급함을 가져야지, 그거 안 이상은 여러분들 급할 거 없어요. 네. 당장 뭐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 캔사스 시리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한번 해봅시다. 시장이 내년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내후년인 것 같은데? 내후년 아닙니까? 2025년 아니었어요? 2025년?
이거는요,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금리. 금리와 경제는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 이거 아주 그냥 뭐, 그냥 딱 빼박이야, 빼박. 그냥. 금리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다? 금리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요.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너너너너. 여자가 너무 많았다니까. 네. 등산 얘기 다 여자야. 답이 없었어. 거기는. 네. 거기 뭐 여자들만 다니는 산인가? 아니, 산이 좀 낮아서 그렇긴 한데. 네. 자사주의 매입은 호재니까 자사주의 매각은, 네, 매도는 악재일 수 있겠죠. 네. 경기가 좋을 때예요. 네. 금리가 아주 높다. 경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바로 나오죠. 연준이 뭐라고 했어요? 금리를 2025년이라고 했죠. 걔네가 2025년인가? 뭐 그때까지 네, 몇 프로 맞춘다고요? 2.7% 맞춘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몇 프로요? 아직 빵 프로잖아. 그러면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쳤을 때 0.25.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번 내내 한다 해도 1%겠지. 내년에 또 세 차례 한다 했으니까 1.5%쯤 되겠죠. 1.7%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년, 이게 22년, 23년, 24년이니까, 네. 내가 가서 여자들이 왔겠죠. 어머, 성투자 저 새끼 올라가네? 그러면서, 네. 저 새끼가 가는 정도면 나도 갈 수 있어? 그런 거 아닐까?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금리를 안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정점에 달하지 못했다. 뭐 중간에 가다가 경기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겠죠. 네. 꺾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여버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생길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럴 게 없겠죠. 지금 뭐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나서 원래부터 이제 가야 되는 흐름인데 못 갔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회복이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는 그냥 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개념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2.7% 얘네들이 목표한 요 포인트 이 정도면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5에서 4 정도 나와야 되겠죠? 이때의 지수가 이때의 금리 수준이 언제라고요? 2007년도 금리와 같아진다. 2007년도가 뭐였어요? 경기가 고점일 때, 금리가 최고조일 때. 자, 이런 계산을 치게 되면은요, 뭐 그냥 뭐 이것도 뭐 단순 계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계산을 치게 되면 일단 올해는 경기 고점이 절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내년은요. 내년도 가급적 가봤자 후반부 정도입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져요. 자, 이제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났어. 유동성 장세가 끝났어. 그때는 이제 약간 저게 있었죠. 네. 여기 무역 분쟁 때문에 이게 그때 2017년도에 올린 게 옐런 아니었어요? 파월이 올렸어요? 옐런이 먼저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11년도가 여기가 옐런이 먼저 시작했다가 말았던가? 그때 유럽 사태 터지면서 이때도 출구 전략 한번 했었어요. 금리 올리다가 유럽에서 갑자기 빵 터지면서 금리 올리다가 다시 내렸어요. 낮춰가지고 요 상태 계속 갔었는데 요때도 금리가 한번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올렸던 것 같기도 하네.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돼가지고 막 그 지랄을 한번 했었던 일이 있었다.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아무튼 그러하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저런 어떤 특수한 상황, 다시 뭐 코로나 2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뭐 3차전이 벌어진다거나,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뭐 우주빔을 쏜다든지, 뭐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같은 상황이 그냥 연결된다라면, 일단은 내년 말까지 정도는 경기는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유동성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실적 장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다 뭐로 평가되고 있어요? 저평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상당히 별로인 상태예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 실적을 미리 반영한 애들이 있겠죠. 미국의 기술주들, 얘네들이 지금 고평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근데 걔네들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미래 가치를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뭐가 된다 어쩐다 하지만, 자, 일단은 생각해봐요. 고퍼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라고 했죠. 저퍼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퍼는 뭐야? 퍼는 계산해봐요. 이익분의 주가요. 근데 퍼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이익이 줄었거나. 근데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퍼가 높아졌어. 이 부분은 뭐야? 주가가 이익 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주가가 이익 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이 이익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돼서 지금의 현재 주가로도 아직 기대치가 남아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미쳐서일 수도 있겠죠. 네, 사람들이 미쳐서 막 사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향후 실적 전망이 계속 좋다. 이번에 애플이 다음 분기 실적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걔 이름이 누구야? 팀 쿡? 네, 팀 쿡? 팀 쿡인가 걔 대표 있잖아요. 걔가 이제 뭐 신제품도 나오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애플이 보통은 요즘에 보수적으로 딱 가다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분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 이것만으로도 지금 대단한 이슈거든요. 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고퍼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저퍼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퍼라는 것은요, 그냥 뭐라 그럴까, 현재 상황을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즉 고퍼주 퍼가 높은데 이익이 계속 따라붙을 수 있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익이 따라붙은 게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이야. 그럼 이거 고퍼가 지금 현재 고퍼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의 성장 속도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온 놈도 있고 내려간 놈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올라온 놈도 있을 거고요. 걔네들 보시면 실적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증가해버리면 퍼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저퍼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가 계속 올라가. 그런 애들은 실적 보시면은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더 좋아. 다음 분기보다 그 다음에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이 안 차다는 얘기지. 주가가 올라갔지만 성이 안 차다. 그런데 이번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아무리 증가를 빨리 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그렇게 10배씩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테마로 간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꺾이면은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고, 실적의 증가 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붙을 때 실체가 없는 거 말고요. 실체가 없는 거 말고 현재 수주들이 좀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좀 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들, 이거는 어서 잘 알려줘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잘 알려줍니다. 네, 걔네들이 그런 것들은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들이 실적이 막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배나 뛰어. 근데 주가는 한 50%밖에 안 올랐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괜찮은 거,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장주에 대한 포지션과 그 다음에 실적 증가에 대한 포지션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금리가 고점을 찍어야지 경기가 고점이거든요. 경기가 고점을 찍어야지 금리도 고점을 찍는 거고요. 설도 고점이 같은 데 있어요.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아니지.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금리가 1%를 고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 미국은 적어도 한 2.5에서 3% 가까이는 돼줘야지 금리가 매우 높구나. 우리는 4에서 5 정도 가면은 매우 높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 아까 부자 오빠님이 설명하신 건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지 돼요. 방어주 쪽으로. 네.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등등등의 어떤 포지션. 물론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난 것들 팔고 밑에 다시 사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세 상승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는 또 테마가 또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틀립니다. 이게 또 주도주가 또 바뀌어. 그러면 그 주도주가 바뀔 땐 또 그 달라진 주도주로 갈아타시면 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항상 돌아갈 거예요. 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뭐 물리게 되면 물리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고, 그렇게 계속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장이 떨어지니까, 싹 다 팔아가지고, 장 떨어지니까 싹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세. 천만의 말씀. 이거 절대 못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글쎄, 아마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바지간 생쥐님 어서오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시장을 언제까지 우리가 유보를 받은 거예요? 일단 올해는 통과죠. 네. 내년도 말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이 비틀대더라도 가기는 갈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올해 안에 3,300 못 넘어가면 내년에 넘어갈 것 같다 이 얘기지. 왜? 경기 고점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즈아를 하고 있잖아. 가즈아.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저평가야. 주가 내려갔다고 뭐 이제 더블집 걱정하고 이제 뭐 대세 하락이 오네, 뭐 엄청나게 무서운 장이 올 것이네 등등등 얘기하지만 무슨 근거로? 나는 돈 잘 버는 회사가 갑자기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횡령 이런 거 말고요. 네. 돈을 잘 벌었는데 자금난으로 망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 떨어졌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월급을 많이 벌어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발적인 이상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셔야 하는 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지,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다니요. 북쪽을 향해서 저를 3번 해야 된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돈이 없어. 중요한 건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죠. 싸지만 못 사.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고 방향을 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또 올렸다 내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내일 떨어뜨렸다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월달에 갔다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노출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스템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배임 횡령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성투사라고 그런 거 못 피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피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뭐 그 누가 와도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횡령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 거야? 네.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 나 횡령하니까 주식 팔아라.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힘들지. 네. LG에너지 솔루션도 뭐 주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 그런 지들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변수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특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든 거고 근데 오히려 오스템은 좀 잘 된 거 아니야? 여기서 상장 폐지 그것만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자금도 많이 회수했다면서요. 네. 이 장 빠질 때 지금 1월 달부터 주식이 얼마나 빠졌는데 걔는 그냥 멈춰버렸잖아.
이거 완전 꿀 아닙니까, 꿀? 이거 풀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결정 언제 나요? 근데 이거 사실 상장 폐지 가겠습니까? 그죠? 지금 금괴도 전부 다 저거 회수한 데다가, 손해는 좀 봤겠지. 네. 손해는 조금 봤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오스테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거래만 된다 그러면은요, 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횡령했었던 부분들을 거의 뭐 다 이게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충격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낙폭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건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이만큼 빠졌을 건데 지금은 뭐 그런다고 해서 요만큼밖에 안 빠지면은 이거는 네,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네. 무증과 유증을 동시에 해요? 그런 경우도 있던가? 무증을 하고 보통 병합이나 분할을 하고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주식수가 변하지 않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 맞아. 만약에 10대 1 무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다시 가만있어 봐. 동시에 하는 것은 무증과 유증. 무증을 하면 일단은 주식을 주잖아. 하나가 두 개가 되잖아.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주고 주식수를 더 많이 늘린다고? 아, 유증을 하고 나서 바로 무증이요? 그러면은 무증을 받을 그런 얘기겠네요.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무증을 받고 싶으면 유증을 받아라 이 얘기네. 네. 무증 받고 싶으면 유증해라 이 얘기잖아. 유증 받아라. 회사가 뭔가 자신이 있나 본데, 그죠? 네. 회사가 뭔가 자신이 있는가 봐요. 근데 보통 주주들한테 많이 안 해줄 텐데. 네. 아니, 그 무상증자를 할 정도의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대주주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가? 뭔데요? 종목 봐봐요. 말해봐요.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무증할 정도 그 돈 가지고 유상증자 떼우지 못하려고 유증을 하고서 무증을 또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데 그냥 무증 받으려면 유증을 받아라 이 얘기인데, 그럼 주식수가 두 배로 늘을 거야 그냥. 비율이 다르겠지? 이건 뭐야? 신규 종목인데? 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디 봅시다. 유무상 증자 결정 100%, 그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유증은 0.13이네요. 그죠? 유증은 약하네. 네.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함. 이게 0.13 주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보통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받는 거잖아요. 유상증자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율이. 무증을 저걸로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창살이요? 주당 한 주를 하고. 이게 지금 악재가 됐나요? 딱히 악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나?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24일날. 워낙 그 주가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24일날 주가가 얼마 빠졌어요? 그래, 이제는 워낙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건 빠진 것도 아닐 건데? 네. 이게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아리송하게 만들어놨네? 네. 이게 저거는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만으로는 딱히 부담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상증자를 뒤에다 붙여놔가지고 유증을 받아야지만이 무증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골 때리는 거다. 네. 글쎄 봅시다. 이거는 그냥 저거 뭐야, 어씨, 근데 무증을 받으려면 주식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 근데 무증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거 가만있어 봐. 4월 19일이고 유상증자는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그렇겠지. 네. 다음 달 28일이면 유증을 받아야지 무증을 받는다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니들 그냥 저걸 해라. 네. 저걸 해라 이런 얘기고. 글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놨을까? 유상증자 최종 주식수는 126% 증가합니다. 그래, 주식수가 많아져. 이게 주식수가 보통 이렇게 많아지게 하지는 않는데, 주식을 줄이고 나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시킨 경우는 봤어도, 이거는 유승을 해가지고 주식을 늘린 다음에 다시 무증을 해서 주식을 또 늘린다. 글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네. 그냥 유상증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주식수가 적어요? 많이 적어요? 잠깐 봐볼까? 아, 적긴 적구나.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850만 주네? 그러네. 주식수가 좀 적어서 유동 주식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기에는, 이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네. 의도는 모르겠네요. 이게 얘네들은 그냥 무증을 미끼로 던지고 유증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 받으시면 무상증자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아요. 호재하고 악재가 같이 동시에 꺼내가지고, 유상증자만은 봤을 때는 좀 악재긴 한데, 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신규 종목이라서 뭐 어차피 뭐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용만 봐서는 네, 그걸 악재로 해소하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병합이요. 내 주식이 줄어들지만 가격이 올라가요. 네.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가 아니지, 500원짜리를 봐야 되겠다. 네. 500원짜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10대 1로 병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식이 5,000원짜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 주식이 10개가 한 주로 바뀌겠죠. 네. 한 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내가 이렇게 동전주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기업은 아닌데 가격이 낮아가지고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동주식수 좀 줄어드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주당 5,000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단 500원짜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 5,000원짜리 주식을 사는 게 좀 더 안정돼 보이거든요. 보통 주식 병합을 할 때는 가격이 너무 쌀 때 이것을 좀 뻥튀기 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할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못 살 때 주식수를 늘린다는 어떤 개념 하에서 그냥 가격을 낮추는 그런 분할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외면을 받았다 싶었을 때 요것을 병합을 시켜서 올려주면은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 악재는 될 수가 없고요. 뭐 어차피 가치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500원에 계속 모아가려고 했었던 주식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주를 갖고 있는데 뭐 520원에 뭐 1000주를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5,000원짜리 돼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긴 뭐 주식수 줄이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좀 있겠죠. 네, 세분화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병합은 대체적으로 악재는 아니에요. 네. 뭐 분할이나 병합이나 다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봤을 때처럼 이렇게 분할을 때려가지고 주식수를 막 늘려놓게 되면은 싸니까 또 많이 사게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는 네, 부자금손님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건 워낙 지금 동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 병합이 원래 좀 필요하기도 했어요. 병합을 하게 되면은 그 주식이 뭐 5,000원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생각 없이 병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병합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합이나 분할이나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네, 특별히 뭐, 근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거 하는 거 있지. 아무나 막 사기 때문에, 비싼 거를 아무나 막 사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많아져서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부담되는 경우가 좀 있지.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네. 주식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네,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은 악재냐고요? 응? 52주 신고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신고가인데 왜? 신고가 주식은 좋은 거잖아요. 신고가는 아무도 물리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뭐 그게 악재가 됩니까? 뭐 신고가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와 좋다 그거 아닙니까? 뭐 신고가는 좋은 거예요. 네. 작전주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작전주예요? 뭐, 그 무슨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말이야. 네. 신고가니까 좋은 거고요. 작전주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작전주인데 주식은 일단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52주 신고가는 네 호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네. 작전을 하니까 네 이게 의문현답인가? 네 작전을 하니까 작전주예요. 뭔가 그지? 우량주는 우량에서 우량주고 한우를 한우라고 해야 되니까 한우인데 뭐 한우 맛이 나서 한우인데 무엇을 네 작전은 보통은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네, 눈치 못 채요.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썩을 작전이었구나 이 생각 드는 거지. 요거는 네, 작전주는 작전주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우리가 알아내는 순간에는 이미 끝났어. 네, 우리 루보 같은 거 봐봐요. 루보 그 작전을 그렇게 쳤는데도 우리가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르겠어요. 그거 뭐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보통 보니까 요즘에는 신규 상장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기간이 한 보호예수가 보통 3개월 때 많이 풀려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횡보는 하더라고요. 네. 내려가든 뭐 아니면은 뭐 횡보하든 그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3개월 정도는 계속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보유에서 풀리면서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저게 한 달짜리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LG에너지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작전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작전이야. 그 뭔가 의도한 놈들이 있으면 돼. 뭔가 의도한 놈들이 그 가격을 맞춰줬다 그러면은 그게 작전인 거예요. 근데 참 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대형주가 안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갈 만한 부분들 이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매수 많이 줄었더라고요. 처음에 막 엄청나게 많이 사던데 그 새끼들은 근데 거기서 첫날 왜 사가지고 더럽게 물렸을까? 차라리 살려면 오늘 같은 날 사든가 그렇게 하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반등이 시작되는 것인가?
네, 반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급할 반등이 아니에요. 급한 반등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반등들은 우리가 급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반등에서는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천천히.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 반등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만 상황을 집중하시고, 현재 시점 이 단기적 반등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요 시점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나 졸려 보여? 안경이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아직 88해. 그래서 88TV잖아요. 88에서 88TV.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반등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급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를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 어떤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는지, 어떤 주식이 더 조금 올랐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라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지금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시간은 지켜야 돼요, 바네서님. 안 그러면은 밤새는 수가 있어. 지금은 시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지금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변덕규님.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시장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15% 정도는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2900, 2950, 3000포인트가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훨씬 더 시장보다 더 많이, 지금 저 위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까지 아직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뭐 살 게 없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5%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한 것은 똥마려 올 때만 조급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네. 아, 저야 뭐 그렇죠. 더크만을 보면 더 잘생겼을 거예요. 그 각자 집에다가 100인치 TV 하시고 TV로 보신 분도 계시더만요. 네. 그러게 한 줄상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 위메이드 할 때 내가 그걸 기부세만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 하면은 민원이 들어올까봐. 네. 안 했는데 건방진 나의 모습을 곧 보게 될 거예요. 시장만 좀 올라가면.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변수는 좀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요게 파란색으로 시작했다가 팍 빨간색으로 와 이렇게 되라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